일단 최 기자님, 저희가 이 사건 보도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이 사실관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어떤 사건인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주가 좀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좀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오요한나 씨는 지난해 이제 9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이 사건이 그냥 단신으로 뭐 이유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살짝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가족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요한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이렇게 오시길래, 아니 지난해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유서가 추후에 발견이 돼서 유서 안에서 집단 괴롭힘의 이제 흔적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좀 보도해달라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도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MBC가 최초로 제가 보도를 하자마자 이제 MBC를 흔들려는 준동 세력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반응을 처음 내놨었는데요. 네. 이 기사가 처음에 민노총의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미디어오늘에서 맨 처음에 취재를 하다가, 언론 노보로 시작한 거죠? 미디어오늘이. 네. 그걸 취재를 하다가 드롭을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가족들이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왔던 거고 제가 보도를 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준동 세력이면은 미디어오늘도 같이 준동 세력 아니냐, 같은 방향성으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 사건이 이제 그때부터 비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예. 보도 후에 오요한나 씨 어머니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렇지만 기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축소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후속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제 노조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후속 보도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딱히 계속 상처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락을 좀 자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이나 뭐 이런 정치권에서 팩트 체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연락을 좀 드려서 이러이러한 거 잘 진행되고 있냐 이런 정도만 챙겼습니다. 네, 그 MBC가 그 보도 하루 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는데, MBC 흔들기 준동하는 세력, 뭐 저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구성원의 죽음을 반성하기보다 진영놀이를 앞세웠다라는 지적이 좌파 매체를 통해서도 나왔어요. 왜 이런 식의 멘트를 MBC가 내놨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따로 방이 있어요. 기상캐스터들은. 5명에서 6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 이제 기상팀장 혹은 파트장으로 가 계시는 분은 보통 기자들이 쭉 가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최승호 사장이 이제 그 민노총 파업 2017년 파업 때 이제 밀고 들어와서 이제 그 김장겸 사장을 거의 뭐 이렇게 강제로 이런 식 하고 본인이 사장이 됐잖아요. 그때 직후에 기상캐스터로 이렇게 쭉 있었던 현인아 씨가 기상팀장이 돼요. 아, 팀장. 예, 그리고 기자로 전환이 돼요. 아하. 무슨 뭐 이렇게 뭐 공채로 뭐 뽑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됐고, 왜냐면 프리랜서니까 파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라고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못해서 5명 다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파업 때도. 그 이후에 그 17년 12월에 최승호 사장이 된 다음에 저희 파업 불참 기자들은 전원 업무에서 배제됐고 마이크 뺏겼거든요. 88명이.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파업 때 일을 했던 기상캐스터 5명 중에 3명이 박성재 사장이 보도국장이 그 다음에 되는데 6개월 뒤에 됐는데, 보도국장이 되자마자 3명을 잘라요. 아, 그 사람들은 또 자르고.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3명을 자른 거예요. 아, 그냥 계약 연장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랐어요. 계약을 보통 1년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기주 캐스터, 뭐 이문정 기상캐스터, 박선영 기상캐스터 3명을 잘라요. 그 사람들이 파업 기간 동안 계속 기상 날씨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임으로 기상캐스터 3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김가영 씨, 최아리 씨, 그리고 이제 박하명 씨 3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때 뽑았는데, 뽑았을 때는 그냥 기상캐스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뮤지컬 배우도 했었던 사람, 네? 춤도 되고 노래도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 연예 기획사처럼 만들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비화라는 유튜브 채널을 연예 기획사처럼 운영을 하고 그 채널 방송을 보면은 거기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이제 극존칭을 하면서 현인아 씨를 그 팀장으로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IH 기획사라고 이름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상황처럼 약간 상황극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유명세를 타고 김가영 씨가 여러 군데 이제 또 출연 섭외를 받아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기획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 컨셉 있잖아요. 네. 그럼 시키면 그 컨셉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뉴스나 날씨라는 건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 팩트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고 기온이 틀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네. 열대야분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폭풍이 오게 되면은 물질을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해녀 같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네. 예, 조업을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날씨 정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능화됐다. 예능화되고 그 컨셉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왜냐면 그게 이제 홍보가 돼서 하나의 연예 기획사처럼 이게 내가 기상캐스터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저임금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그 언저리에서 네. 거의 그것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1,600만 원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수입을 계속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퀴즈에 나가고 이런 것들도 네. 다른 어떤 연예인으로서 지출 가능성 아하. 그리고 내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현인아 씨처럼 정규직이 돼야겠다. 예. 이 억대 연봉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MBC 정규직으로 기자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기상 팀장도 되고, 예. 예, 그렇게 되고 싶다. 예.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들이 다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드라이브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상명하복적인 어떤 근로계약,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용 구조를 띠게 됐다는 거죠.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서는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휘 감독 체계가 있고 또 이제 그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날씨 원고를 있잖아요. 예. 예. 고치고 이런 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상 팀장이 그걸 다 고쳐줘요. 네.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팀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성이 이제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성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인데 지휘 감독을 받느냐.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느냐. 네. 죄송한데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소리 잘 들리니까 가까이 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거든요. 저희 마이크를 바꿨는데 마이크 조금 이게 안 너무 들린다는 글이 딱 자꾸 그렇게 더 이상 돼요. 가까이 할 수가 이 정도 없는데. 하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이크 좀 바꿔야겠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근로자성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출퇴근이라는 게 날씨 프로그램을 딱딱딱딱 맡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유한나 씨는 아침 930을 주로 했었고 뭐 최아리 씨는 뉴스데스크를 맡게 되면은 네네. 아침에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 아침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그 뉴스데스크 할 때까지 근무를 하는 이런 어떤 정시성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다른 방송이나 나갈 때 이런 부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고정성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전속성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근로자성에 가깝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회사는 이거를 프리랜서로 보고 있고 보도국장이 제작비로 인건비가 아니라 제작비로 이거를 지급을 해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 자체로 나와서 예산이 럼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인사부에서 총괄하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작비 예산으로 해서 프리랜서한테 그때 바우처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최종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사부장이겠습니까? 보도국장이겠습니까? 보도국장이란 말이 보도국장이 사실상 대표 회사 대표 예. 고용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책임이 있죠. 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조사를 한 거예요. 네. 부고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덮여진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근데 그 현인아 씨는 뭐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문화가 발생되게 된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예. 그 2022년에 그 이분은 기후환경 전문 기자로 나갔는데 예. 나갔지만 그 문화는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명이 있을 때 일반 기자가 기상캐스터 일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 예.
팀장이 됐지만 예. 그럼 그 5명은 그 후배를 가리키거나 훈육을 할 때 옛날 배운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얘는 내 후배고 사실상 내 아래 직원이다 이렇게 관념을 갖고 옛날에 내가 이 혼나고 훈육을 받은 것만 하고 비슷하게 또 훈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별 근로 감독에서 잘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지금 보도를 하나 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후속 보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보도가 하나 나가는데 그 얼마 전에 기사가 떴어요. 그 오요한나 사건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기사가 쭉 나왔었는데 이제 애초에 그 청문회로 원래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좀 쉽게 드리면 국회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이제 이런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각 당의 그 간사들끼리 붙지 않습니까? 이건 제일 잘 아실 텐데 간사들끼리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청문회를 하자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청문회보다 결국에는 한 단계 낮은 현안 질의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현안 질의로 바뀌었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증인들을 싹 다 직접 당사자를 부를 수 있어요. 뭐 MBC 사장 나와라, 뭐 누구 나와라 해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정부 주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김문수 장관한테 물어봐서 MBC의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이 한 단계 낮은 요런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청문회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5일부터. 예. 근데 계속 물어봤더니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현안 질의가 됐길래 도대체 왜 이거 현안 질의를 합니까? 청문회 안 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가족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야 유가족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청문회 어떻게 강행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안 질의를 내리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유가족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 죄송한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연락을 받거나 청문회 관련해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민주당 쪽 연락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환노위에 이거 거짓말이다. 그냥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둘이 이제 어떻게 뭐 여야 양쪽의 간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문회는 무산이 됐고 그리고 현안 질의로 이게 진행이 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 국민의힘이랑 협의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한테 다시 물어봤지. 니네 뭐냐 그랬더니 야 말이 되냐? 우리가 청문회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당연히 했지. 얘네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진실공방 국면으로 가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다. 부고를 왜 안 띄웠냐 네. 이게 이제 사내에서도 이제 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갖고 네. 그 봤는데 이게 한 사망을 9월 15일 날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오요한나 씨가 네. 그 2주쯤 지난 9월 한 30일 정도에 이제 사내에 있는 직원이 그걸 알게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부고가 안 띄워졌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고 담당한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료니까 그때 이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고를 띄우지 않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것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고를 안 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다 한통속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거라든지 MBC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도국장 박범수 지금 MBC 사장 안영준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요번에 좀 궁금했던 거는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할 때 한쪽 국민의힘에서 좀 강하게 못해요? 이거 청문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간사들끼리 만약 민주당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도 좀 하고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래서 김영동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간사인데 조금 제가 이분 왜 이걸 약간 전투적으로 안 하셨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러니까 국회에서는요 가장 제일 힘이 센 게 의석수예요. 의석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해도 상임위 내에서 의석수가 우리가 밀려버리면요
뭐 아무 주장해도 될 수가 없죠. 네. 위원장도 저쪽이고 간사가 의석수가 많아버리면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뭐 방금 말하신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안 받아주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에 얘기하면서 하면은 좀 더 힘을 받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판단 아마 간사가 따로 뭐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있는 거고 거기서 보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뭐 안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배를 했다거나 고려했다거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 얘기 들어보면은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그 유족 측이 유족 측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는 오케이다. 아마 추진을 했을 거고 민주당 측에서 거부를 하면서 그 거부 사유를 유족 탓을 했다가 이번에 거짓말한 게 들통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이 사건 좀 세게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국힘이 좀 세게 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고, 자 MBC에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그 전직 직원의 가족상 같은 경우에도 부고란에는 거의 올라오잖아요. 현직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근데 진짜 오 유한나 씨의 유가족이 진짜 거부한 게 맞습니까? 뭘 거부했다. 오 유한나 씨의 가족이 예. 진짜로 거부는 부고를 아니죠. 거부한 게 지금 아닌 거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 이제 그 이현수 캐스터하고 통화를 했을 때 오유한나 씨 어머니가 예. 이현수 캐스터가 이제 12년 차 왕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해갖고 다 오라고 얘기하고 기상 재난 파트장 뭐 기자직인데 이제 국장급의 되게 그 고참이신 분인데 그 분한테도 당연히 전해서 회사니까 제일 먼저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특정 기상 캐스터한테 3년 동안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현승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근데요 진짜 안나가 저 괴롭힘 우울증 때문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물어보고 빨대로 쫙 들이키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상당히 그런데 이 사람이 저도 진짜 그때 혹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왔단 말이에요 장례식에. 네. 이현수 캐스터가 안 왔어요. 근데 뭐 최아리 씨나 박하명 씨는 왔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전달이 됐다. 왜냐면 그리고 기상재난 파트장도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기상재난 파트장은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인 상이니까. 그러면 총무부, 저희는 경연지원팀이라고 하는데. 아니라 본인 팀. 그러니까 본인 상. 네. 본인 상이니까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이라도 도와줘라라는 뜻으로 당연히 부고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걸 경영지원팀에 얘기를 하는 게 도리고 그 자회사에 그 소송 담당했던 퇴직 직원들 부고까지 다 띄워주거든요 저희가. 네. 그 서비스 차원에서 네. 직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자회사면 다른 회사잖아요. 네. 다른 회사의 수송팀 중개차 몰던 분 이런 운전하신 분까지 다 부고를 다 띄워줘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안 올렸다. 안 올렸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막았을까? 혹은 이거를 아예 신경도 안 썼다 하는 거면 더 큰 문제고요. 우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을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MBC라는 것만 화려하고 그리고 그 인권을 보장을 하고 모두의 복지를 원한다는 진보의 어떤 이념의 핵심이 MBC 아닙니까 지금? 네. MBC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MB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국회 청문회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환노위에서 MBC에 대한 청문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예전에 뉴진스 한이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나왔었잖아요. 뉴진스 한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이 지금은 왜 막는 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오연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죽음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예. 이제 집단성을 띠고 있고 환노위에서 봤을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을지로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해서 항상 비정규직을 자기들이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청문회 기록을 찾아봤더니 쿠팡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다 각각 진행을 했었거든요. 쿠팡에서 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청문회를 진행했었으면서 MBC에서 지금 사망 사건이 기상캐스터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MBC 사장
보도국장이 나와서 아하. 이게 질문을 하게 돼요. 예. 왜 최저임금을 안 줬느냐? 1,600만 원밖에 안 지켰냐? 예. 그리고 왜 출퇴근 기록을 했느냐? 아.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고 교부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되거든요. 아하. 그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죠. 그러면 보도국장과 MBC 사장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위법 행동을 하고 이렇게 그 고용 착취를 한 노동 착취를 한 사장이다 하면 그 본인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랑 MBC랑 무슨 관계길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천을 한 이사들에 의해서 지금 안용준 사장이 된 거고, 안용준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도 3번이나 밤새서 개최를 했었고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세요? 아니 아는데 한번 직접 듣고 싶어갖고 여쭤봤습니다. MBC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모 은행에서 집단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한 번 보도한 게 아니라 시리즈로 연속 기획해서 보도를 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MBC가 하려고 하면 참 열심히 그렇죠. 해요.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없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도했었고 뭐 잠입 취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몰카도 그렇죠. 가끔 동원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근데 뒤늦게 뭐 진상조사위를 꾸렸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진상조사위 구성 자체도 MBC 내부의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도국장이 사실상 그 고용주다. 그런데 보도국에서 진상조사를 이렇게 초동 조사를 했어요. 예. 그 결과서를 전달을 했어요 이미.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성명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가해자가 가해자를 또 조사해서 이 사건을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무슨 노동청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냐라고 이제 성명을 썼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특별 근로감독이 나와서 아니 못 믿겠다. 유족도 동참하지 않고 그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하니 그러면 특별 근로 감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다가 이제 싸대기 맞은 그런 상황인 것. 참 그래 MBC 대응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고인이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르면은 고인이 잘못한 것이다처럼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망 전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오 유한나 씨 괴롭힌 것으로 지목됐던 이 사람들이 계속 날씨 소개 영상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은 또 막아놨어요. 네. 이건 뭐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관찰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최초에 그 보도가 딱 되자마자 댓글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광고 사진이었는데 예. 얼마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누구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다 보니까 두 분 다 댓글창을 다 닫아 놓으신 다음에 광고 페이지는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아 이분들이 지금 인식하는 수준 자체가 이거 잠깐 피하면 좋은 날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동료가 죽었으면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목했던 내부는 그 피해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최소한 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 있었다라는 정도의, 그건 그냥 뭐 회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양심이잖아요. 같이 동료로 했던 이제 예우인데 그런 게 없는 걸 보고서 제가 참 이게 도대체 이 조직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게 조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 조직 문화 많은 분들이 MBC 내부 조직 문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MBC 기상캐스터 출신들이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문화가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공개 비판에 나서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배현진 의원 예전에 양치대첩 같은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MBC 내에서도 시끄러운 사건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뭐 파업기간 입사한 경력 기자들에 대해서 시용 기자다라고 비하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 노조 아닌 분들 중에 취재 업무하고 무관한 그런 업무 뭐 조명 창고 이런 데 배치된 분들도 있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된 분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그 최승호 사장이 오자마자 왜 그때 일을 했냐 파업 때 그런 취지였고 또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때 이제 채용이 됐던
그 계약직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말고 계약직. 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다 전원 해고가 됐죠. 왜 그때 채용에 임했냐 하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부당 해고로 다시 복직했어요. 아하. 그래갖고 이제 그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금 아나운서국에 배치가 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렇지만 그 프리랜서로 들어왔던 아나운서는 복직을 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네.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아나운서국에 못 들어온다. 너희는 공채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아나운서국에 들어오느냐. 신분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예. 아, 그 신분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사건을 제가 지금 하나 취재하고 있는데 이건 KBS 문제인데 KBS도 요즘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씩 이제 저한테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 KBS, MBC 공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떠한 뭐 괴롭힘이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규직이나 공채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또 엄청나게 이 신분을 적용을 해서 좀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진짜 맨날 그 보도를 보면은 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 뭐 착한 척은 다 해놓고서는 실제로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거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제 공채는 이렇게 되고 약간 이런 거죠. 뭐 어떠한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은 지원해주고 비정규직은 지원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행정 처리를 구분하는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KBS 얘기하셨으니까 KBS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2012년에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일으켰던 백모 기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12년 동안 징계를 안 내리다가 이 사람이 정년이 한 달 남았대요. 정년이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 정직 1개월을 내렸습니다. 최근 기사인가요? 예, 최근 기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피해자한테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어요.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고 그 피해자가 사과를 못 받고 KBS를 떠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다는 언론에서 이런 부조리가 벌어지면 아까 이제 MBC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국민이 납득할까 모르겠어요.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월급을 1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MBC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MBC 기자들은 상당히 고액 연봉 받잖아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유한나 씨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이제 지금 연봉 수준이 조금 올랐을 뿐이지 기자들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MBC 기자들이. 근데 그때 그 비례를 해서 그때 있었던 뭐 박은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로 봤을 때는 그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좀 이렇게 보수를 받았어요. 바우처로지만 그렇지만 이게 쭉 그대로 이제 동결되다시피 하는데 프리랜서의 비용들은 더 절감되는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오유한나 씨가 이제 받는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너희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방송 출연 기회가 있다. 유퀴즈 이런 데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견뎌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정말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혹은 값싼 사탕 포장지처럼 화려하고 빛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처절한 을들의 전쟁이 있다. 을과 을의 싸움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퀴즈 같은데 네가 왜 나가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렇죠. 그걸 한번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떠야 되는데 이런 끝없는 경쟁 아닙니까? MBC는 조금 문화가 좀 KBS나 MBC나 조금 방송 쪽은 또 신문 쪽이랑 좀 다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채널 A는 어떻습니까? 채널 A요? 네. 뭐 전 직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었어요. 다 같이 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를 했는데 뭐 MBC 조직 문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문회도 못 여는데 저는 이건 뭐 제대로 될지 의문이에요.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저는 청문회부터 정말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호영 씨인가요? 한노위원장이? 근데 3주 전에 보면은 쿠팡 뭐 택배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했단 말이에요. 그 쿠팡 그 택배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은 거기 민노총에 이제 지불을 심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MBC처럼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그 MBC 경영진이 다 우리 편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은 청문회 안 열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어도 우린 관심 없다. 네.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 이게 정말 정서적으로 네.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의 국민들이 뭐 이렇게 정파적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인간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이거는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민사회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아니 청문회 하자고 했지 누가 누구를 표적 삼아서 죽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평도 오늘 좀 하나 써주시고 네. 예. 이거 아니 오늘 하나 나올 거예요. 좋게 얘기한다고 부탁 아닌 거 아시죠? 오늘 하나 나올 거예요.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 대변인님 오늘 화이팅 하시고. 네, 아니지만 오늘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건 뭐 특정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렇게 을들의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부자 예. 재벌 대변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또 가짜 뉴스 만들지 마. 거기서 좀 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모든 공격이라는 게 글로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맹탕 청문회도 못하고 이런 수준이 된다면 네. 지금 이제 노동청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할까요? 카카오톡을? 그냥 물어보고 자료 제출하라 그러고 그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원안은 어떻게 다시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기상캐스터 중에 몇 분은 이제 이 보도를 제가 한 다음에 텔레그램을 좀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실 때 조용히 움직이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조금 딱 들었었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그 MBC 고 오요한나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이게 특히 저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눴고, 특히 위원장님이 MBC 내부에서도 상당히 투쟁도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위원장님이나 또 노조의 활동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 단순히 MBC나 그 고인 관련된 그 단순히 1인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관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좀 저희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헤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옵니다. 예. 그 최웅민 기자가 앞으로 또 속보 좀 더 써주세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사건 취재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방송사 고유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하다가 기자들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들도 있고 밑에 편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식 때 기자들끼리만 가더라고요. 약간 문화가. 저 이거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은 팀이면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원팀을 이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보고서 기자들도 좀 스스로 반성하고 카메라맨들도 잘 챙기고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 네. 기자들하고 밥을 자주 먹거든요. 네. 그럼 제가 꼭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네. 그 보통 팬 기자, 네. 방송 기자 이 사람들만 챙기는데, 저는요 그 방송사에 있는 카메라 기자, 네. 촬영 기자 네. 같이 데리고 나라 해가지고 네. 밥을 종종 사 먹었었어요. 네. 근데 본인-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 깔때기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예. 진짜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함께 나와서 좀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문화가 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뭐 좌파처럼 얘기하자면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 왜 그 사람들은 그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옮기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네. 예.